눈부시게 푸른 오늘도 그 누군가는 그토록 살고 싶었던 오늘이었을 겁니다. 올해로 정전협정이 71주년이 됐네요. 전쟁의 참상은 그저 역사로 남았지만 쫓기듯 떠나온 고향, 잃어버린 아버지, 또 포화 속으로 사라진 내 아들들, 가족이 겪은 아픔과 상처는 7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봐야죠. 글쎄요, 그때 헤어진 가족을 다시 만난다면 가장 하고 싶은 게 뭘까? 글쎄요, 밥상에 둘러앉아서 두런두런 얘기 나누는 게 소원이라는 사람들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을 한번 만나보시죠. 네. 73년 만에 그리운 오빠가 돌아왔습니다. 뭐라도 먹는다면 다 해줘야지. 불쌍하고 치근해서 그쟁이 먹던 거 다 해주려고. 생전에 그가 좋아했던 음식들로 잔치상을 차립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제 평생의 은인이셔. 사무치게 보고팠던 그 마음을 따뜻한 밥 한 그릇에 담습니다. 해방 직후 38선 이북 지역이었지만 1950년 국군이 북으로 진격하면서 수복된 우리 땅. 김용재 씨와 심상옥 씨는 피난민이 살던 그 시절을 지금도 기억하는 이웃 사촌이죠. 야, 이거 햇대기 젓갈 해먹고, 야, 식혜도 담그고. 그렇죠. 아니, 이거 햇대기는 놔두고, 요거, 이면수, 요거 새치. 이거 옛날에 칼국수 끓여 먹은 맛이 난다. 한번 꼬리를 이렇게 넣고, 또 전도 붙여고, 우리 오늘 해먹자. 작은 김에 해먹고, 한번 떼겨봐라. 잘한다. 동해 이북 지역에선 많이 잡히고 사랑받던 생선. 가르제이라 하기도 하고, 새치라 하기도 하고, 이면수라고 하기도 하고. 그때는 이게 너무 흔하네. 애들 말려서 도시락 주서. 새치는 생생한 거는 먹어보지 못하고, 항상 파치. 말하자면은 이렇게 하루 묵은 거, 뭐 그런 것만 해가지고, 뭐 칼국수도 해 먹기도 하고, 우리한테는 이게 황금 같은 물건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이걸로 먹고 부모들이 자고 뭐 자녀들 우리 다 학교 다니고 옥사에 먼저 나와서 펼쳐놓으니까 뭐가 편해 많이. 아버진 함경도 고향 바다에서도 흔했던 이 생선 덕분에 이곳에 정을 붙이고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바다가 밀어올린 모래벌판 청어동은 거제도까지 피난 갔다가 북진하는 군인들과 함께 올라와 임시로 정착한 땅. 이북에서도 잡히던 오징어와 명태가 가난한 피난민들의 생업 활동을 낯설지 않게 이끌어 주었죠. 아버지가 고기 잡아오면 엄마는 내다 팔아야 되고 우리는 알 얻고 밥도 해먹고 아도 키우고 그건 뭐 이런 말할 수가 없지요. 끈을 내야 끊을 수 없는 부모 세대의 한많은 세월이 이들의 삶 속에 이어집니다. 옛날에도 사람이 끌어서 가지만 지금도 끌어서 가요. 갯배로 5분, 고향과의 거리도 그랬으면 좋겠답니다. 아이고, 우리 아침에 오래간만이요. 아이고 아바이 딸이 있었어. 예, 요새 몸은 어떻소? 아이고, 나는 그러는데 아바이 잃어버린 고향을 기억하는 이웃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우리 할아버지가 바깥에 나와서 새끼들이 가는 거 이렇게 그 아주 슬픈 얼굴로 말이야. 여기 기억나. 그때부터 세월이 한참 간 다음에 아버지가 어쩐 이 나이면 돌아갔을 끼다 생각하고 아버지 생일 날짜, 내 할아버지 생일 날짜에 거기 맞춰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거 봤어. 오늘 무슨 날이요? 네, 새치만두 좀 만들어. 아야, 새치만두. 야, 수십 년 만에 들은 네, 소리야. 야, 맛있겠구나. 맛이 있지. 이따 전화드릴게요. 예. 사실은 이게 맛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의 바다 그것과의 인연이 김영재 씨의 노련한 손놀림 속에 배어 있습니다. 이거 어머니가 완전 이거는 기술자지. 이거 무슨 아니야, 이거는 함부로 누구든지 그 뼈를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칼국수에 들어가면은 뼈가 많이 생기니까 아무래도 뭐 잘못 먹다 보면 뼈가 그거 될까봐 사실은 이런 게 더 맛있거든요. 국이나 이런 거에 들어가면 어른들이 더 좋아를 하시는데 지금은 이게 칼국수에 들어가는 거라서 날감지라든지 이런 게 뜯는 거예요. 살을 발라낸 뼈와 껍질로 육수를 냅니다. 바싹 구워 먹어도 감칠맛이 일품인 껍질이 국물 맛을 내는 신의 한 수랍니다. 자, 예. 밀가루 반죽에 필요한 수분기는 물에 삶아 으깬 감자가 대신합니다. 지금 물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감자 2톨, 밀가루는 1공기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아침에 엄마가 일을 나가면서 큰 냄비 끓여 놓으면 아니 그거를 아침에 먹고 나갔는데 점심에 점심 먹으러 집에 왔는데 또 집에 있는 거라고는 떡작물밖에 없는 거예요. 떡작물. 그래서 말랑말랑하게 아주 잘 됐어. 맛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콜랐네. 맛있어. 우리가 옛날에 먹던 맛. 네. 아이고, 사무리 선생님 반죽을 잘했어. 이면수어의 뽀얀 국물이 우러나면 묵은지를 넣고 된장, 고추장을 풀어서 고소하고 얼큰하게 간을 맞춥니다. 떡작물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고추장이나 된장을 풀어가지고 떡같이 생긴 거를 넣고 해 먹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그거를 떡작물이라 그랬어요. 당신의 고깃배로 피난 나온 사목 씨의 아버진 떡작물을 목을 대로 넘기며 그리움의 시간들을 삼키곤 하셨죠. 이거는 특히 우리가 피난 나와서 아버지들이 바다에 나갔잖아요. 엄마들이 부둣가에 앉아서 배가 들어오면 양은솥에다가 이거를 넣고 국수도 끓여 먹고 만두도 해 먹고 이랬던 것이 지금은 하나의 옛날 음식이 됐지요. 땅 한 평 없는 피난민이라 더 서러웠던 보릿고개. 어려서 먹던 떡작물 한 수저가 고향 바다를 향한 뜨거운 소가리도 잠시나마 가라앉게 만들었죠. 그리움으로 지켜낸 무심한 시간들은 기약도 희망도 모르는 척 저 혼자 흘러갑니다. 손꼽아 귀향을 기다리던 사람도 하나둘 쓰러져간 마을. 희미한 추억을 맛으로 되살려 봅니다. 옛날에 우리 엄마가 맨날 그렇게 얘기를 했어. 야, 그렇게 너무 쪼으면 안 된다고. 우리 엄마가 그렇게 너무 다지지 말라 그랬다니까요. 아마이. 알았음에 내가 치아가 없어서. 이면수어를 섞어서 만드는 만두소. 세월이 많이 지났나 보다. 이제는 이것이 추억의 음식도 되고 우리 엄마도 생각나고. 엊그저께 먹은 거 잘 있나, 같은데 양순자? 먹고 싶지 하늘에서. 우리 엄마들 힘들어 죽겠는데 해달라 그러면 안 해주고 그러다가 어쩌다 아버지가 드시고 싶다 하면 그때 만드는 것이 이런 음식이었던 것 같아요. 속을 깎아 채우세. 예. 한 달에 서너 번 음식을 만들어 지워져가는 기억의 정인으로
남고 싶답니다. 나는 이거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가 있느냐면 술 사오라. 술 사. 이런 거 하면은 고향 생각이 나니까 술 사오라 그렇게. 속을 꽉꽉 채워 넣어도 그 시절은 여전히 배가 고픕니다.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만두소 이 욕심은 버릴 수가 없네요. 꽉꽉 채워서 터질 듯이. 만두소를 왜 이렇게 많이 넣는지 조금 넣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도 그러더만 지금도 그러네. 터지게 놓으면 터진다고 잔소리하고. 잔소리 먹어도 그래도 크게 해서. 터져야 돼. 그러니까. 그럼 내가 먹을 것 같아. 한 병짜리 판잣집에서도 새치만두 한 입 가득 베어 물면 가난했던 피난살이도 잔칫날처럼 배부른 날이 되곤 했답니다. 제철 홍합은 가지와 더불어 반가운 손님상에 오르던 식재료랍니다. 이거 솥죽도 끓여 먹고 그런데 우리 북한 사람들은 가지찜이 참 고유의 맛이고 새로 장계 오시는 분 있죠? 결혼해서 오시는 분들을 새서방이라 그러거든요. 처갓집에 왔을 때 처갓집에서 새신랑한테 이게 이제 고유의 음식이라고 이걸 해주는 거예요. 함경도에서 궁중 요리를 만드셨던 할머니와 어머니의 솜씨가 용재 씨의 손끝에서 이어집니다. 아주 꽃신내가 난다. 참기름이 아주 꽃이네. 한국 음식은 이렇게 손맛이 있어야 돼. 홍합 다진 살로 가지 속을 채우는데요. 칼집을 낸 틈이 벌어지도록 감자를 끼워 넣는 게 어머니께 배운 지혜랍니다. 홍합이 들어가야 제맛을 내는 거예요. 홍합이 안 들어가면 가지짬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는. 특히 이 가지는 색이 변하지 않는 데서 백년손님을 먹인다는 게 가지의 음식과 그 사람의 인생과 관련이 있다는 음식이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표면이 매끄럽고 색이 변하지 않는 가지처럼 평탄하게 인생을 살라는 어머니의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아줌이 제 왔습니다. 예. 떡장물 좀 먹으려고 왔어. 날래 오기야 떡국을 예, 예, 했어. 추억을 나누는 밥상. 모인 사람도 조촐합니다. 다리도 괜찮으세요? 간이 괜찮은 게 아니라 막상 맛이 들어가니까 코가 벌렁벌렁하고 말이야. 왜 이제 왔느냐 하는 식으로 말하는데. 그렇소. 예. 잊어먹을만 하면 한 번씩 예. 잡숴 봅시다. 그래. 그때 살았던 그때 그 음식 누구랑 같이 먹고 싶다. 그러다 보니까 더 그 음식이 그립고 더 이렇게 해 먹어도 옛날 이야기가 그냥 나오잖아. 철없던 시절 용재 씨가 노래를 불러 군인 아저씨에게서 상으로 받았다는 군용식기에 오늘도 그리움을 실어봅니다. 돈돌라리 돈돌라리 돈돌라리요 리라 리라리 돈돌라리요. 떠나온 고향엔 아직 그 누구도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집안에 뭐 이렇게 그 형제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멀리 갔는데 빨리 오라는 그런 뜻이 아닌가 모르겠. 이게 어서 돌아오라. 끝물 같은 기다림이 눈물처럼 떨어집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넋들이 잠들어 있는 곳. 묘비 사이를 오가는 정막이 그들이 못다한 이야기로 들립니다. 6.25 전쟁 국군 전사자는 약 16만 명. 그중 유해를 찾지 못해 위패로만 모셔진 전사자가 12만 2천여 명이나 됩니다. 이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시단이 현충원 안에 있는 줄 몰랐습니다.
들어가서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유해 발굴 감식단의 활동은 2000년부터 시작됐죠. 네, 송성관님.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아이고, 자리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켜주셨네요. 네, 오시면은 드리려고 사진을 준비했는데 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 기억나죠, 그럼? 네, 이게 굉장히 아픈 그 현장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9년 전 깊은 산속에 묻혀있던 전사자를 만나며 가슴을 쓸어내렸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금까지 이후회를 찾은 전사자는 11,000여 명, 아직도 12만 2천여 명은 어딘가에 홀로 남겨져 있습니다. 유해에서 나온 DNA와 확인할 수 있는 게 유가족 DNA하고 매칭하는 건데 이게 현재 신원하게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단서입니다. 그 사람이 20살이라고 그러면 90년 된 건데,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고 누구 다 가족이 연세가 100살 가까이 됐는데 네. 살아있을 리가 없죠. 네. 이름이 꼭꼭 새겨진 유품.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를 꼭 찾아달라고 얼마나 당신을 찾아줬으면 하는 그 마음이 애가 탔든지 네, 자기 이름을 수통에 이렇게 꼭꼭 새겨놨네요. 네 이 절절한 마음이 전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유해를 찾은 11,000여 명의 전사자 중 유전자 확인을 통해 가족을 찾은 231명의 이름들. 이름은 뚜렷한데 모습이 없고 가족과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은 연참 큰 영광으로 알아야 되겠네요. 강원도 양구에서 유해가 발굴되었고 73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올해 가족을 만나게 된 고 유홍석 일병. 어떤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충청남도 태안의 바닷가 마을. 유홍석 일병의 여동생 유영순 씨가 사는 곳입니다. 오빠와 헤어졌을 때 12살 소녀였던 여동생은 이제 90을 바라보는 백발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오빠 오늘 오시는 날이라 밥 해드리려고요. 몇 년 만에 집에 오시는 거예요? 73년 만에. 그렇게 뭐라도 먹는다면 다 해줘야지. 오빠와 살던 친정집에도 머위가 지천이었답니다. 군대 생활이니까 어려워서 무서워서 못 왔을 테지.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명까지 없어지고 이제 식구들 보고 싶어도 보지도 못하고 혼자 죽은 거요. 들깨 무침도 해줘야 하고 뭐 할 게 많이요. 6남매 중 유일하게 남은 혈육. 군입대 당시 오빠의 나이가 22이었으니 딱 손자 진영 씨만한 때였습니다. 아가씨 좀 찌쳐라. 여기 좀 더. 옳지. 맛있는 거 그냥 해서 먹어야지 뭐요. 몇 년간 물 뜯어 먹었으니까. 오빠의 기억 속 곱던 손으로 잔치상을 차린답니다. 재작년에 유전자 검사를 한 후 드디어 둘째 오빠 홍석 씨를 만나는 날. 외삼촌 되게 좋아하시겠다. 근데 엄마 이거 해주고 싶었어? 해주고도 싶고 잘 먹고. 이거 말고 또 다른 거 음식 좋아하는 것도 있었어? 파. 파? 밥? 외삼촌은 그때 당시에 엄마 무슨 일 했었어? 의사 노릇했어. 그럼 엄마 많이 생각나시겠다. 오빠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요 며칠 잠을 설쳤답니다. 아유 이제 한번 좀 웃어봐.
어? 알았죠. 예. 살아서 왔으면은 말 안 해도 좋은데 300날을 가도 말 한마디 못하니까 아이고 언제나 소식 올라나 그러고 기다리고 했었는데 막상말로 이렇게 어님께 자꾸 안 좋은 생각만 들고 오라버니를 대접하기 위해 어제 갯벌에 나가 캔 바지락입니다. 바지락 들어가면 좋지. 맛있지 더. 고기니까. 예를 들어서 바닷고기니까. 좋은 건 다 퍼주고 싶은 마음이랍니다. 얼마 전 썰물 때 예기치 않게 잡혔다는 귀한 숭어도 챙기는데요. 엄마 이렇게 잡아봐. 손 다쳐. 이 녀석도 오라버니가 오시는 줄 알았나 봅니다. 아유 짱아 뜨는 게 숭어가 내 앞으로 오더라고. 네? 바다에서 막 흔들어가면 내기로 왔지. 저 어정 밑이 막 물 많은 데서 내가 이렇게 푹 아이고 저걸로 퍼서 이렇게 쪽바지로 딱 떠가지고 던졌지. 던져가지고 그랬더니 가만히 있대. 퍼딱퍼딱 뛰다가 그래서 갖고 왔지요. 그래가지고 싹 말려가지고 이렇게 딱 놓은 거야 엄마. 그래서 이렇게 말려놨어. 잡술라나 내가 알 수 없으니까 해놓고나 보자 하고서 했지. 농굴째 굴러 들어온 호박, 아니 숭어랍니다. 가진 양념을 얹고 은근하게 찌면 오라버니도 좋아하시겠지요. 잔치상에 빠지면 안 되는 저는 부추와 바지락을 넣고 부침개로 대신합니다. 한의사였던 오빠가 돌아오는 날이면 들리던 고소한 소리. 여기에다가 막걸리 많이 드셨지 엄마. 외삼촌도. 오빠가 유난히 사랑했던 여동생이었죠. 옷 싸갖고 와서 입혀가 놓고서 이 손바닥에다 이렇게 양쪽 팔 손바닥에다 이파리 하나씩 이렇게 놓고서는 꼭 붙들고서 막 건너오고 저런데 마당에 왔다 갔다 했다니까. 그러면 아버지는 야 떨어뜨리면은 병신 된다. 정신 바짝 차려라. 아니요 아버지 괜찮요. 어떤 손이 크니까 발 꼭 붙들고 있으면요 됐다고 쇼. 그러던 생각이 지금도 찼구나. 눈 감으면 지금도 생생히 떠오르는 추억. 오빠와 논일던 친정집 어딘가엔 그 흔적들이 남아있을까요? 여기도 맥혔는데 뜰려. 해녀 둘째 홍석 씨가 집을 찾아 헤맬까? 그가 돌아오기 전까지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던 부모님 대신 73년을 기다린 집입니다. 아유 우리 큰오빠 얼굴 쳐다보니까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아유 흐릿했던 작은 오빠. 홍석 씨의 얼굴이 큰오빠와 어머니 사진 속에서 생생히 그려집니다. 아유 우리 오빠 보기 참 드물다. 우리 잘생긴 오빠요. 작은 오빠 사진은 작은 없고 오빠 사진은 없이요. 많이 닮았시오. 맞박이로는 많이 닮고 여기 볼때기가 우리 작은 오빠는 볼때기가 이만하게 살쪄서 막 이렇게 됐었지. 이렇게만 보는 걸 어찌
생겼나 사진 한 장도 없나 있나 다 버려졌나. 그토록 보고 싶은 얼굴. 보여 바짝 보면요 사람 좋고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나. 이제 그만이냐 또 들어올 것이냐 막 우리 엄마는 막 그래가면 막 땅 두들고 마당에서 떼글떼글 울고 막 울고 아유 엄마 걱정하시지 마리오. 엄마 들어가시사게. 그래갖고 엄마 들여보내고서 올라갔는데 벌써 끄고 내려더랄게. 그날로 유흥석 일병은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길을 떠났습니다. 형 소식이 있어야지. 소식이 있어야지. 이리 가서 알아보고 저리 가서 알아보고 해도 아무도 일러주는 사람이 없더라고. 1951년 8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피해 능선. 유일병이 속한 5사단 36년대는 엄청난 사상자를 냈고 유일병은 입대한 지 5달 만에 22의 나이로 전사했습니다. 설마 어디 구탱이 가서라도 앉았다라도 살아서 오겠지 그렇게만 생각했지. 떡떡어님 때 살기만 하라고 했어. 살기만 하라고. 저녁밥은커녕 물 한 모금 못 먹이고 떠나보낸 게 어머니 평생의 한이었답니다. 여기는 밥하고 여기는 국 같은 거 뭐 너무새 볶고 여기는 밥만 여기서는 만들고. 단란했던 가족의 일상은 순식간에 쓰러져 갔습니다. 껍질을 벗겨 살짝 데친 머위대는 오빠와 자주 먹던 음식이랍니다. 이맘때면 친정집 주변이 온통 머위밭이었기 때문이죠. 맛있어? 들깨향이 입 안에 골고루 퍼져서 맛있어. 들깨향이 가득한 머위대가 이 집밥이로구나 하고 오빠의 기억을 살려줄 것만 같습니다. 자주 먹던 음식이 가장 먹고 싶었겠죠. 특별식인 숭어찜까지 만반의 준비가 끝났습니다. 어디쯤 오고 계실까? 속절없이 늙어버린 누이를 몰라보면은 어쩔까? 손대지 않던 로션도 오늘은 정성껏 발라봅니다. 그러지 안 해도 맨날 예쁘다고 하는 걸 뭐 맨날 안고 돌아다니고 업고 돌아다니고 그런 걸 보고 싶으면 뭐한대요. 보지도 못하고. 곱디 고왔던 누이가 너무 늙었다고 속상해하지나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유해 발굴 감식단이 고 유흥석 일병을 모시고 여동생 영순 씨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얼굴 없는 영정사진. 참았던 울음이 터집니다. 이제 유일병의 얼굴을 기억하는 이는 영순 씨뿐입니다. 지금부터 호국의 영웅 고 류홍석 일병님의 귀한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사자 신원 확인 통지서 5사단 고 류홍석 일병님
나라를 위해 장렬히 산하신 고 류홍석 일병님의 유해를 뒤늦게나마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리면서 심심한 위로와 함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73년 만의 해후. 일동 묵념. 그날의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던지 그 이후에는 피해 능선이라 불리던 강원도 양구의 각각 다른 지점에서 산산이 부서진 모습으로 발굴됐습니다. 호공영입니다요. 경례. 그리고 신원 확인을 해줄 가족을 기다린 지 10여 년 만에 용석 일병은 살아가는 노이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유홍석 이름만 봐도 괜찮다. 마음이라도 뿌듯하네요. 오빠 우리 잘하고 그냥 굶장고 먹고 살면은 되니까 안심하고 우리 그저 가족들 다 편안하게 좀 해주고 살게 합시다. 돌아올 길을 잃어버렸던 22의 병사는 비로소 누이를 만나 굳은 노병의 모습으로 다시 떠날 채비를 합니다. 다시 먼 길 떠나는 오빠가 든든히 먹고 가면 좋겠습니다. 이거 뭐 봐봐, 짱가 신건 거. 몸에 좋은 고사리 육개장을 끓일 참인데 간 맞추는 게 예전 같지 않습니다. 육개장 잘하시는데 원래 하얗게 이렇게 그전에는 보신탕식으로 많이 끓여줬거든요. 육개장을.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끓이는 방법을 하도 안 끓이니까는 이제 좀 까먹었어요. 능숙하게 재료 준비를 하고 뒷일은 요리사의 길을 간다는 손자에게 맡겨봅니다. 제법 얼큰해 보이는데 옛날에 먹던 그 맛이 날까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맛인가 보네요. 아이고. 맛있어. 먹을만 하겠네. 이게 다 좌두가 맞이하는데 지금 덜 들어간 것도 있고 그래요. 정성이 맛을 대신해주면 그만입니다. 드디어 그토록 소원이던 따뜻한 밥 한 그릇 올려봅니다. 오빠, 아무것도 차린 거는 없는데 그냥 어찌게 밥도 보리 섞었네. 맛있게 좀 들어주세요. 저녁도 굶고 그냥 갔는데 진짜로 이렇게라도 만나서 내가 너무 고마워요. 73년의 세월, 이제는 훌훌 돌아온 해고 비로소 미안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이제 안 오실 거죠? 네, 이제 울지 말아야지. 아우 맛있겠다. 전 없어도 맛있게 잡숴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누이의 눈물이 피워낸 오늘의 밥상은 6월의 꽃으로 기억되겠죠. 15세 중군되어 여든이 되어 돌아오니 내 집은 토끼굴이 되어 흔적이 없구나. 마당에 심은 저와 아욱으로 국을 끓였으나 함께 먹을 리가 없구나. 눈물만 앞을 가리는구나.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는 일, 그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73년을 애타게 기다린 소원이었습니다. 글쎄 그 마음이 어떨지
느껴지시는지 모르겠네요. 가족을 만나는 일도 인연이 닿아야 이루어지는 기적인 줄 몰랐습니다. 김성택 씨가 그랬답니다. 안녕하세요. 두분 나왔나요? 예. 예, 여기 있군요. 유복자로 태어난 김성택 씨는 7년 전 67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른 아침 정성껏 준비한 강릉의 순두부랍니다. 뜨거우면은 쉬니까 가져가려면은 식혀야 되거든요. 수유까지 만들려면 서둘러야 합니다. 오늘은 아버지가 맺어준 특별한 인연을 만나는 날. 성택 씨의 아버지는 27의 모습으로 환갑이 넘은 아내 곁에 묻혔죠. 할아버지가 그 부지를 국가에다가 이제 헌납해서 그 공로로 이제 그 제주 할아버지네하고 우리 큰아버지는 군에 안 갔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아버지가 소식을 듣고 이 난리가 길지 않을 텐데 그걸 저기 우리 집안만 빠지면 전쟁이 끝난 다음에 뭐라 그러겠냐고. 그러니까 내가 차남이니까 나라도 우리 집을 대표해서 갔다 오겠다고. 그래서 입대를 하시게 됐어요. 1950년 8월 성택 씨를 임신한 아내를 두고 자진 입대한 고 김재권 일명. 그는 건설 공병단 소속으로 북진을 위한 공병작전을 수행 중 입대한 지 2달 만에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어디에 묻혔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던 그의 이후에는 2008년 한 주민의 신고로 발굴되었고 9년을 기다린 끝에 아들을 만났습니다. 김성택 씨는 아버지를 찾았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가슴이 쿵 하고서 내려 맞는 것 같고 그냥 그 뭐라고 말로 어떤 표현할 수 없는 온몸의 전율이 그냥 확 올라오는 거 있죠. 나에게도 아버지가 있다 막 외치고 싶은 그 어떤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아 그때는 정말 꿈같죠. 남편을 향한 그리움이 깊어서였을까.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해선 함구한 채 억척스럽고 모질게 성택 씨를 길러내셨습니다. 아버지 얼굴 보지 못하고 아버지란 존재가 없는 상태에서 홀로머니 그리고 그 홀로머니가 자식을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구석에도 쌀이 나면 그냥 이식해 놓고 어디 가서 호흡에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만 들으면 그냥 손들으라 그래가지고 그냥 그 저리 20개가 부러질 때까지 달아나지 않고 그냥 다 맞는 거예요. 어머니 목까지 아버지를 찾아준 분께 감사를 전하려 합니다. 정말 고마우신 분이죠, 뭐 그분이. 그 할아버지 아니면은 저기 아버님 유해를 못 찾았죠. 저희는 못 찾고 혼자 유복자로 애롭게 자랐는데 우리가 살아 생전에 아버님 유해를 발굴한 게 저희한테는 아주 엄청난 숙제를 해결한 것 같아요. 아버지가 생전에 좋아하시던 음식이었을까요?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아 알 수는 없지만 정성껏 담아봅니다. 요즘은 동해에서 잡히지 않아 귀해졌지만 오늘은 이 지역에서 구한 명태로 코다리 조림을 만듭니다. 내가 좀 힘껏 해볼까? 아이, 됐어요. 내가 아까서 할게. 쑥개떡이에요. 이거 제가 우리 밭에 쑥이 너무 예쁘게 올라오기 때문에 봄에 연한 거 좀 캐다가 쌀 불려가지고 망각간에 가서 갈아가지고 왔어요.
요만큼씩. 설레는 마음을 쑥개떡 위에 새겨 넣습니다. 어머님은 쑥개떡도 하고 쑥 버무리도 하시고 이랬는데 제가 쑥 버무리를 해보려니까 저는 잘 안 돼요. 어머니께서 생전에 잘하시던 간식, 은근한 쑥향이 퍼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색깔이 너무 예쁘다. 샤워시간 그 정목리 어르신 음식 드시는 그런 거 상상이 가네. 싱거운지 짜거운지 맛을 봐요. 그 어르신이 좋아하려나 모르겠네. 안 싱거워. 안 싱거워요. 맞아. 맞아요. 당장 드실 것과 밑반찬으로 두고 드실 것. 그러다 보니 잔치상이 됐습니다. 정말 너무 기대돼요. 예, 막 지금 빨리 할아버지 뵈러 갔으면 좋겠어요. 예쁘다.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데 정성껏 준비한 음식만큼 귀하고 값진 선물이 있을까요? 7년 만에 다시 가는 길. 예전엔 성택 씨의 아들이 그 모습을 담았죠. 전쟁이 끝난 후 마을 주민의 제보를 바탕으로 2008년 경기 가평 정목리에서 발굴되었다. 계셔요. 할아버님이 10년 전에 그걸 알려주셔서 아버님을 찾아가지고 올해 이제 안장식을 했어요. 야산에 묻혀있던 무명의 병사는 비로소 이름을 되찾고 당신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처음으로 세상 태어나서 아버지라고 불러봤습니다. 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또 올게요. 아버지 유해가 있던 위치를 신고해 주신 그분을 뵈러 갔지만 7년 전엔 만나지 못했던 은인. 찾아주고 찾아온 고마운 마음 때문에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울지 마세요. 울지 마시고. 할머니가 우리 여기 올 때 그렇게 반갑게 맞이하고서는 할머니가 먼저 가셔 왜. 할머니 계시면 얼마나 좋아. 건강해 보이시던데 할머니가. 아내를 기억해주는 이를 만나도 일이 서러운데 기억에도 없는 아버지를 만난 성택 씨의 슬픔은 짐작조차 할 수가 없어서랍니다. 아 그때도 옛날 밭에 가지고. 아 옛날 밭으로. 여기. 나무가 우거져서. 또 벌써 모르겠네. 아 여기에 바위가 있어. 바위가 있어. 여기 바위가 크게 있어. 그래서 그 위치를 정확히 안 해. 내 자식이 군대 가서 소식 있어 없어 오지도 않고 저 연락도 없어. 그건 이북놈한테 끌려가서 없는 건지 여기서 잘못돼서 없는 건지 있으면 연락이 갈 텐데 연락도 없고 그 얼마나 집이 좀 답답하겠어. 제 삶에 어떤 하나의 커다란 기적이 있었다면 이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있었을까? 아버진 이곳에 감회장되어 발굴되기까지 58년을 기다리셨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진심으로 나누고 싶었답니다. 만나진 못했어도 간간히 안부를 전했던 사이. 이제야 제대로 감사를 전합니다. 저기 강용 유명한 신주부거든요. 미안하게 아이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어르신 있는데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더 고마운 거야. 지난번에 보내드렸던 고등어랍니다. 꺾고
드셔보시고 예, 계세요. 예. 고등어가 구수하네요. 아유, 그건 내가 좀 안 먹게요. 고등어가 아주 맛있어요. 이거 아주 생선이인데요. 네. 이제는 우리 가족이죠. 우리가 어르신 가족이죠. 오늘부터 가족 합시다. 아이고, 좋죠. 강릉 가족, 저기 정목리 가족. 당신들 와 약속하고. 이 인력을 해놨으니까는 인력을 해놨으니 이제 걱정 마라. 네. 그잘 몰라. 완전히 내 집에 왕 같이요. 내 고향에 왕 같고 내 집에 왕 같고 아버지 만나서 같이 밥 먹는 것 같고 기분이. 이제 현충원 들렸다가 또 여기도 오고 이래야죠. 여기가 이제 시댁이 되는 건가요? 가족이 되고 가족을 만나는 건 일사이 누리는 최고의 기적. 지금도 그 기적을 꿈꾸는 아들과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부모님 전상서. 말없이 흘러가는 세월은 흩어지고 흩어져 그리운 고향에서 부모님 슬하를 떠난 지도 2년이 흘렀습니다. 먼 곳에 있는 소자도 여전히 몸성이 복무 중이니 부디 안심하여 주십시오. 머지않아 부모님 앞에 돌아갈 날이 있겠죠. 드릴 말씀 태산이오나 다음으로 미루고 이만 펜을 내려놓습니다. 그날까지 몸 성하시기 바랍니다. 전쟁 중에 이 편지를 보낸 아들은요, 육군 제5사단 36연대 소속 안노선 하사입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부모님은 1953년 아들의 전사 통지서를 받았지만 아직 찾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회를. 앞으로 이후회를 찾아야 할 전사자가 12만 2천여 명. 그러니까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그 마지막 한 분까지 모두 가족의 품으로 모셔질 때까지 잊지 않고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